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3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1403년 명영락 1년 영빈관에서 사신 조거임 고득 황음 조천보를 전송하다. 임금이 영빈관에서 전송하고 천보 득에게 가는 백접보 흑마포 각 10필씩을 주고 태상왕이 백접보 흑마포 각각 5필씩 주고 상왕이 각각 1필씩 주었다. 임금이 처음에 각각 암말을 주었는데 작별에 임하여 말 한 필을 주고 반인 10사람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주었다. 조거임은 받지 않고 다만 종이 두어 장을 청하여 말하기를 시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였다. 좌증승 하윤이 인삼을 주니 거인만은 받지 않고 말하였다. 전하께서 주신 것도 받지 않았는데 그대가 주는 것을 받을 수 있겠소.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인소전에 제사하고 태상전에 나아가 헌수하다. 안편 부원군 이서등이 시연하다. 상당군 이저 참판 사평부사 최유경 참판승 추부사 윤저가 시연하여 연구를 지어 장화하고 극히 즐기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형조 정랑 조사를 회안대군에게 보내다. 회안대군 이방간에게 보내었으니 사는 곧 임금의 표제이다. 그러므로 가인의 소식을 전하고 무난하게 한 것이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상도의 조운선 34척이 바다에 침몰되다.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만호가 사람을 시켜 수색하니 섬에 의지하여 살아난 한 사람이 이를 보고 도망하였다. 쫓아가서 붙잡아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도망하여 머리를 깎고 이 고생스러운 일에서 떠나려고 한다 하였다. 임금이 듣고 탄식하기를 책임은 내게 있다. 만인을 몰아서 사지에 나가게 한 것이 아닌가. 닷새날엔 음양의 수사의 일이고 또 바람 기운이 대단히 심하여 행선할 날이 아닌데 바람이 심한 것을 알면서 배를 출발시켰으니 이것은 실로 백성을 몰아서 사지로 나가게 한 것이다 하고 좌우에게 묻기를 죽은 사람은 얼마이며 잃은 쌀은 얼마인가 하니 좌우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개 얼마인가 하니 좌우가 대답하기를 쌀은 만여 석이고 사람은 천여 명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쌀은 비록 많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은 사람 죽은 것이 대단히 불쌍하다. 그 부모와 처자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조운하는 고통이 이와 같으니 성군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에 흩어지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다. 우대원 이응이 말하기를 육로로 운반하면 어려움이 더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육로로 운반하는 것의 어려움은 우마의 수고일 뿐이니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풍에도 봉주에서 벼락 맞아 죽은 자의 손가락과 음경을 잘라간 사람이 있었다.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는데 풍에도 봉주에서 사람과 소가 벼락 맞았다.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는데 죽은 자의 두 손가락과 음경을 잘라간 사람이 있었다. 관찰사가 율에 의하여 논제하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달이 태미성으로 들어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1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중국에서 돌아온 하윤 조박 이첨에게 교서를 내리고 전지와 노비를 하사하다. 하윤에게 준 글에 이르기를 생각컨대 경은 도가 크고 덕이 넓으며 본 것이 높고 아는 것이 밝다. 지난번에 위란한 때를 당하여 몸을 잃고 의를 들어 사직을 정하고 천명을 도와 공이 맹부에 기록되어 지금 천자가 새로 보일에 오름에 사신을 보내어 알리었다.
돌아보건대 도적대가 종식되지 않고 도로가 많이 막혀 일국의 신료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표문을 받들고 가서 칭하할 사람이 실로 적임자가 없었는데 경이 자진하여 몸을 던져 나라에 허락하고 두세 번 굳이 청하여 말리길을 달려가서 친히 천의를 우러러보고 용지에 진하하였고 드디어 하정사 참찬의정부사 조박 부사 지정의정부사 이첨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천자가 이미 천하에 더불어 정시하였으니 우리 임금의 장명과 인장만 예전 것을 인습할 수 없다고 하고 이에 예부에 신정하여 신청에 전달하니 천자께서 때를 알고 변에 통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어 총의하고 대접하는 것이 넉넉하고 후하여 이에 고명과 인장과 정신 도지위사 고득과 좌통정 조고임을 주어 이들이 와서 명령을 내렸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유공한 바가 진실로 영원히 있기 어렵도다. 그래서 밭 100결 종 19를 준다. 오직 성의를 표하는 것이니 어찌 물건이 귀한 것인가. 나의 지극한 뜻을 생각하여 영세에 전하라 하였다. 또 밭과 첨에게 교서와 밭 각각 60결 종 각각 6구를 주고 서장관 조말생 이적과 안물 방사량 통사 족사덕 매원저 강방우 선존이 등에게 각각 밭 15개를 주고 박성명을 시켜 명하기를 경들의 공은 종시 갚기가 어려워서 밭과 노비 약간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으로 공을 갚기에 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윤등이 사양하기를 이번에 고명과 인장으로 모두 주상의 덕이십니다. 신등이 어찌 참여하였겠습니까? 또 신등의 오늘의 일은 신하의 직책입니다. 어찌 감히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들어가 천자께 아뢰어 내 자손만대 끝없는 아름다움을 남겨주었으므로 경들에게 밭과 종을 주어 자손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천자의 비상한 명령을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으로 나타내겠는가. 경들이 굳이 사양하면 내가 부끄럽다 하니 윤등이 그제서야 받았다. 또 윤등에게 안마를 주고 청화정에서 장치를 베풀었는데 의안대군 이화, 안평부원군 이서, 판서평부사 이직, 참찬의정부사 이권근 등이 시연하여 영구를 지어 창활하고 극진히 즐기고 밤에 파하였다. 이튿날 윤등이 대궐에 나와 사언하였다. 용지는 대궐의 섬돌이고 정신은 조정의 신하, 명나라의 신하를 말한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11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외의 평원해에게 노비 2구를 내려준다는 패문. 패문은 이러하였다. 너가 의를 사모하고 기순에 와서 내가 잠저에 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증상을 진찰하고 약을 조제하되 날로 더욱 근신하여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또 나라 사람이 병이 있으면 즉시 의료하여 잠옷 효염이 있었으니 공로가 상을 줄만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1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길주의 아간리 석벽에서 불길이 솟아 17일간 타다가 비에 그치다. 비가 조금 내리었다. 길주의 아간리 석벽 가운데 불이 났는데 넓이가 8척 길이가 1척 초목을 가져다 대면 곧 탔는데 4월 갑수로부터 이튿날 무릇 17일 동안 타다가 비로 인하여 꺼졌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1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연안부에서 사람과 우마가 벼락에 맞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1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피에서 여자가 벼락에 맞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1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신일에 편찮아서 할애를 받지 않다. 임금이 조금 편치 않아서 할애를 받지 않았으니 탄신이었다. 태상왕과 상왕이 내신을 보내어 주찬을 주니 임금이 내루에 임하여 임어하여 의안대군 이와 상당군 이저와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었다.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 이내가 서쪽
서족 한 쌍을 바쳤는데 하나는 단서의 계이고 하나는 시전의 억편이었다.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가벼운 죄를 용서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1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지사 김구덕을 함부로 가둔 호군 이봉을 하옥하다. 지사관 원사 김구덕이 일찍 대궐로 나오는데 봉이 붙잡아 가두었다. 우사관 대국 구종지 등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김구덕이 할애로 인하여 일찍 대궐로 나왔는데 이봉이 살피지 않고 함부로 가두었습니다. 함부로 명하여 구덕을 석방시키고 봉을 가두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1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김승주를 참지 의정부사에 임명하다. 승주가 강계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경이 지난해 겨울에 울었다는데 그러한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군사를 이규철에게 나누어 보내니 신을 따르는 자는 겨우 140여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병세는 매우 성하였는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용안을 배울 줄이여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다고 하였다. 승주가 말하기를 군사가 나갈 때 둑이 꺾어지는 것은 길조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까닭이냐 하니 승주가 말하기를 무진년의 시중 심덕부가 군사가 도성문 나가자 둑이 꺾어졌습니다. 덕부가 둑을 잡은 자를 베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도 신의 둑이 나갈 때도 또한 꺾어졌으므로 신도 덕부를 본받아 역시 둑을 잡은 자를 베었습니다. 조금 뒤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조사이의 군사가 저절로 괴멸되었다 하였으니 둑이 꺾어지는 것은 군사가 풀릴 조짐입니다 하였다 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둑이 꺾어져서 군사가 풀리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둑을 잡은 사람은 죄 없이 죽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1일 정유 두 번째 기사 내시별감 노적의 노비를 빼앗은 청성군 정탁을 해풍의 농장에 안치하다. 처음에 탁이 내시별감 노적의 노비를 빼앗았으니 적이 신문고를 쳤다. 임금이 사헌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니 헌부에서 적을 옳게 여기고 탁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박승명에게 이르기를 탁은 개국공신이고 또 경영서 시강하였으니 공이 죄를 가릴만하다. 그러나 법도 또한 패할 수 없다. 만일 농장이 도성 문 밖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내쳐라 하니 성명이 대답하기를 해풍에 농사가 있는데 도성에서 30리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대단히 좋다고 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청성군 정탁은 2번이나 공신이 되었고 벼슬이 제보에 이르렀으니 녹질의 풍족함과 토전 장획의 많음이 그와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검교시 중 한천이 겁으로 아들이 없었는데 탁이 여러 조카들 가운데 끼어 있어 형제의 차서도 돌보지 않고 오직 위력으로 그의 전장과 재물을 빼앗아 점유하고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여 미천하고 용렬한 노적의 노비를 한천의 전안에 접속시켜 힘을 얻고 함부로 빼앗았으니 그 음흉하고 탐호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전일에 계문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공신이라 하여 다만 농장에 안치하시니 어찌 징계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차마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신다면 그 직첩을 빼앗고 변방 고을에 안치하도록 허락하시어 스스로 징계하기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화답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1일 정유 세 번째 기사 대학년이 서문과 표문을 병풍으로 만들게 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1일 정유 네 번째 기사 태상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3일 기의 첫 번째 기사 고향에서 돌아오는 사신 주윤단 한 천모가를 숭인문 밖에서 맞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3일 기의 두 번째 기사. 고려조의 장수 정지의 후손을 소용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박성명 등과 더불어 전조 말년에 왜구가 침략하여 인민이 생업을 잃었던 것을 논하다가 인하여 말하기를, 그때 장수 정지가 처음으로 병선을 만들어 백성에게 공이 있었는데 지의 후손이 있는가 하니, 성명이 대답하기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정경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백성에게 공덕이 있는 사람은 그 자손을 마땅히 소용해야 한다. 정사가 있을 때에 아뢰라.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충주의 객사 기둥에 벼락이 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신 주윤단의 족친 60여 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단의 청을 쫓은 것이었다. 임금이 사원부 사관은 이조 병조의 장무를 불러 명하였다. 사신의 족친으로 벼슬을 얻은 사람의 고신을 내일 모두 서출하라.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가뭄 때문에 물의 낭비를 금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27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오부에 영을 내려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도록 하다. 예조에서 월령으로 청한 것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주윤단 한 천모가에게 청화정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3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화정성 하윤에게 비밀의 일로 입대하게 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3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남도 쌀의 운반 방법을 의논하다. 근신과 더불어 남도에서의 쌀의 운반을 수로로 할 것인가 육로로 할 것인가의 가부를 의논하니, 박성명 등이 모두 말하기를 육로로 운반하는 곤란이 수로와 운반하는 것보다 심합니다. 수로로 운반하는 것은 바람과 물만 살피면 근심이 없었습니다. 간혹 침몰되는 것은 전수자가 바람과 물을 살피지 않고 전도하여 발선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육로로 운반하는 것은 비록 어려우나 인명은 상하지 않는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3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주윤단의 고향 임주군을 부로, 한 천모가의 고향 김재현을 군으로 승격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30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전라도 무안포와 경상도 진양의 소남포 및 양주의 대천이 붉게 변하다. 물이 사흘 동안 붉었다. 양주의 대천은 하루 동안 붉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30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서울과 지방에 역질이 크게 유행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30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일기주의 지주 원양이가 잡혀간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30일 병호 일곱 번째 기사. 병조에서 군사의 수를 보고하다. 총 29만 6,311명이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주윤단 한 천모가에게 송별연을 베풀다. 백적포 흑마포 각 20필과 인삼 20건 말 한 필 의복 화석 등 물을 주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3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주윤단 한 천모가를 영빈관에서 전송하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3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병조전서 설미수가 무역마 2548필을
끌고 경사로 가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3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의정부 건의로 각도의 도관찰사가 임시로 수령을 임명하는 법을 없애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삼도 채찰사 등에게 조운선 침몰의 책임을 묻기를 청하다. 삼도 채찰사 임정과 경상도 수군절제사 노중재의 죄를 청하였으나 용서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정과 중재는 마땅히 조운을 감독하였어야 할 것인데 육로로 왔기 때문에 조선 30척이 바다 가운데 침몰되어 천 여인이 빠져 죽고 쌀 만석을 잃게 하였으니 유를 상고하여 과죄하소서. 임금이 의정부에 명하여 조율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율문에 바람을 만나서 실종되었거나 혹은 불이 났거나 도적에게 해를 당하는 것은 모두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 등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경들에게 죄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사가 죄를 청하기 때문에 의정부로 하여금 조율하게 하였다. 그러나 무죄가 되었다. 듣건대 경들이 논핵을 당하며 선군이 속속 도망하여 녹정과 각도의 공물을 강변에 버려두었다고 하니 경은 빨리 이를 보라 하였다. 정등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은하니 명하여 수를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5일 시내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5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산부와 기로들 각사의 관리들이 경상도의 조세 운반 방법을 의논하다. 육로로 운반할 것인지 수로로 운반할 것인지의 가불을 의논하였다. 1. 경상도 하도의 조운수가 4만 여석에 지나지 못하는데 가끔 바람과 물이 순조롭지 못하여 배가 깨어지고 사람이 빠져 죽고 또 매년 선군이 한 번 조전하로 인하여 서울로 올라오고 한 번은 방으로 인하여 모두 농시를 잃는다. 지금 그 도의 밭은 19만 5천 겨리로 따져보면 충주 김천까지 3살 정도 되는 것이 2분의 1이고 5, 6일 정도 되는 것이 3분의 1이고 7, 8일 정도 되는 것이 4분의 1이고 9, 10일 정도 되는 것이 5분의 1이니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작을 하는 것의 다소에 따라서 10월부터 2월까지 각자가 김천에 수납하게 하고 그런 뒤에 조운선과 사선으로 서울에 수운하면 조운하는 수보다 조금 많을 것이니 그러므로는 여기에 의하여 수운하는 것이 어떤가. 1. 백성들로 하여금 김천에 수납하게 하면 연호가 모두 다 동원되게 되니 예전대로 조운하는 것이 어떤가 하여 산부와 각사의 의논이 분운하였다. 경진년에 하윤이 좌정성이 되었을 때 육로로 운송하는 것을 편하다 하였고 신사년의 가을에 이무가 우정성이 되었으는 수로로 운송하는 것이 이롭다 하여 이무년에 임정으로 삼도 채찰사를 삼아 조운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이번에 배가 깨어지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윤이 육운의 정책을 다내고자 하여 각사를 모아 가부를 취한 것이다. 사헌부의 장무 지평이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헌부는 백료를 규찰하는데 지금 의정부에서 각사를 모았으니 본부에도 아울러 이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의정부는 백관을 통솔하니 크게 의논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각사를 모아야 한다. 사헌부가 정부에 회동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짐작하여 스스로 구처하라.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5일 시내 세 번째 기사 갑사 정습지 등 40인을 옥에 가두고 곤장을 때리다. 처음에 내관 이만년의 집이 갑사 나유인의 집과 가까운데 두 집이 함께 도적을 맞았다. 도적이 다시 올까 두려워하여 동심 협력하여 지키고 있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유인의 집에 이르렀다. 유인이 붙잡혔더니 바로 좌군 갑사 정습지였다. 마침 삼경에 순간이 와서 잡아다가 가두었다. 이튿날 만년이 순이부에 고하기를 지금 정습지가 밤에 유인의 집에 이르렀다가 붙잡혀 갇혔으니 청컨대 도적 맞은 물건을 징수하여 주시오 하였다. 순이부에서 습지에게 물으니 습지가 말하기를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인의 철을 간통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순위부에서 유인의 아내를 잡아다 물으니 자복하였다. 순위부에서 습지를 석방하였는데 습지가 갑사 40여인을 거느리고 만년의 집에 가서 장아리와 장독을 때려 부수고 배틀 위에 직포를 끊어버리고 사람을 상의하였다. 다음 날에 또 시위 갑사 한 패를 청하여 만년의 집에 이르니 이웃 사람들이 그 횡포를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에 숨었다. 성균, 설이, 김호인이 그 집이 만년의 집과 가깝기 때문에 혼자 붙잡혀 수없이 매를 맞았다. 만년이 임금께 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말이 거짓이다. 습지가 비록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남의 아내를 간통하려고 하였고 또 범순하였으니 순위부에서 어찌 갑자기 석방할 리가 있겠느냐 하였다. 만년이 말하기를 소인이 어찌 감히 상총을 속이겠나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만일 거짓말을 하면 마땅히 무고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순위부 장무를 부르고 박승명을 시켜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습지를 석방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습지를 도둑으로 고발하였는데 습지의 뜻은 도둑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인의 아내를 간통하려고 한 것이니 그러므로 석방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색하며 말하기를 만년의 집과 습지의 집이 거리가 가깝지 않은데 남의 아내를 간통하려고 하여 범순한 자가 죄가 없단 말이냐. 순위부 만호가 모두 괜찮은 사람들인데 어째서 처사하는 바가 이와 같으냐 하고 성명에게 묻기를 장무가 누구이냐 하고 대답하기를 이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요산에 갔을 때 윤인을 잡은 자 있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유로 하여금 사품관원을 묵게 한 것은 중도에 지나쳤고 섭지를 석방한 것은 중도에 불급하였으니 이는 별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성명에게 명하기를 지는 순위부에 가두고 섭지와 그리고 함께 만년의 집에 갔던 갑사 40인은 모두 하옥하라 하였다. 이수번과 성명이 아뢰기를 장무가 갇히면 만호가 감히 사진하지 못하니 습지 등을 누가 처결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호는 사진하지 못하더라도 그 나머지 관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숙번이 말하기를 모두 사진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무는 가둘 수 없다. 장무를 가두면 곧 만호를 욕하는 것이고 만일 습지의 일을 형조로 옮기고 순위부 장무를 가두면 이것도 역시 욕하는 것이다. 내가 갑사를 애워하는 것은 위급할 때 적게 엄호하기 때문이다. 갑사들의 포악함이 이와 같아 외와 다름이 없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조율하려 결장하라 하고 마침내 지는 가두지 않았다.